안녕하세요. 71년생 독거 노처녀입니다. 결혼을 못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었는데 안 하거나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였죠. 어렸을 때 결혼은 종족 보존을 위한 그럴듯한 포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아니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딸은 엄마 운명을 담는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말이 공포였어요. 내가 내 친엄마와 똑같은 운명을 또는 비슷한 운명으로 살게 된다면 최악이었죠. 내 자식에게만큼은 저 같은 운명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저는 끔찍한 10대 시절을 보냈고 내 자식을 남의 손에 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라고 해서 아빠랑 결혼할 때 이혼할 생각을 하고 결혼하진 않았겠죠. 또 본인이 30대 중반에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뜰지 몰랐겠죠.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내 아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한은 내 손에서 막을 수 있는 선까지는 막아야겠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글쎄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해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왜 어른들이 핏줄핏줄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50대까지 살 줄 알았다면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될 뻔했다라는 생각도 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생각이죠. 누구든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혼자 살아서 시간이 많아서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나 보다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여튼 폐경이 오면서 몸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온갖 지방이 이 지방의 중앙 집권화, 모든 지방이 수도권으로만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한때는 이런 적 없어요. 1초도 없어요. 일단 기록지가 안 돼. 하지만 뚱뚱해 본 적은 없어요. 눈사람 몸매죠. 이렇게. 팔다리는 가늘고 긴데 배는 항상 나와 있었어요. 20대 때부터 엄청나게 마셔댄 맥주 때문이었을 거예요. 술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옷태가 좋은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남의 옷태는 1도 신경 안 써요. 관심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남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그냥 제 만족인 거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을 좀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는 전신 거울이 없어요. 거울 보기가 싫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아는 후배네 집에 놀러 갔다가 전신 거울에서 저를 우연히 보고 나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되겠다. 뱃살을 좀 빼야겠다. 그래서 첫 번째, 탄수화물을 줄이기로 했어요. 저는 밥순이에요. 그게 저는 중독인 줄 몰랐어요. 제가 참 입맛이 전원일기여서 밥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30대 중반에 알게 된 동네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그 친구가 저를 처음 봤다는데 자기 태어나서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 여자를 본 적이 없대요. 제가 밥을 30대는 한 3그릇 정도를 정말 한 10분 안에 뚝딱 먹었어요. 반찬도 많이 안 먹어. 찌개 하나, 마음에 입에 맞는 찌개 하나 있으면 머슴처럼 밥을 먹어댔습니다.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덕을 저는 톡톡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하루 한 끼로. 쌀밥을 끊을 순 없어요. 그래서 하루 한 끼로. 그렇다고 뭐 한 끼만 먹는다는 아니고 아침은 좀 간단하게, 점심은 밥 한 끼, 저녁은 웬만하면 건너뛰자.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노력은 해보려고요. 두 번째는 운동.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못해요. 스쿼시부터 수영까지 테니스만 빼고 웬만한 공 갖고 한 운동은 다 시도를 해봤는데 못해요. 수영도 물에 발 담근 지는 한 20년 됐는데 못해요. 운동신경도 워낙 없고 게으르고 잘해보겠다는 의지나 집념이나 끈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끈기를 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게 헬스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헬스를 시작한 게 한 5년 전이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짐을 들고 오는데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 이렇게 서럽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혼자 번쩍번쩍 잘 들기도 했고 또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안 되겠다. 내가 혼자 살려면 또 남자 없이 살려면 물리적인 힘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번개처럼 들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개인 강습을 받으면서 헬스의 신세계에 눈을 떴죠. 묘한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한 쾌감을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찐득찐득한 땀. 그전에는 뭐 땀이 날만 하면 힘드니까 그만두고 한동안 꽤 열심히 운동을 했었죠. 그러다 헬스장을 옮기면서 또 뭐 유야무야 되고 그렇게 몇 년 지났네요.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한 번 갔을 때 최대치가 2시간. 이게 시동도 잘 안 걸려요. 그때는 운동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저렇게 오래 살겠다고, 무슨 장수를 하면서 영화를 누리겠다고 저렇게 아끼고 살피고 하나 싶었는데 이제 몸이 이 모든 기관이 자기의 존재감을 막 뿜뿜 알려주더라고요. 사실 머리가 아프기 전에는 머리가 의식이 안 되고 손가락이 아프기 전에는 손가락이 의식이 안 되고 배가 아프기 전에는 배가 의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체 기관이 의식이 된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좀 몸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 내 무릎 연골이 존재감을 좀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산책입니다. 걷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걷기예요. 예전에는 등산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때가 학원 망하고 나서 등산을 참 좋아했었어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운동이 등산이 아닌가 싶어요. 집중할 수 있고. 이 모든 운동이 2시간 이상은 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뭐 골프를 제외하고는. 그래, 등산은 혼자 할 수도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지도 않고 등산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했었어요. 이제 관절이 안 좋아지면서 등산을 지금은 포기를 했는데 목표는 등산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등산을 못하게 되면서 대체한 게 산책이죠. 걷기 시작하면서 산책, 걷는 것 정말 환상이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걸어 다녔어요. 중학교 입학을 하면서부터 버스를 못 탔어요. 80년대 버스 타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제 또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버스 안에서 담배도 폈어요. 재떨이가 다 있었으니까. 그 버스 특유의 냄새를 못 견뎠어요. 그래서 차라리 걷자.
당시는 근거리 통화권이 아니었는데도 엄청 먼 거리를 뭐 걸어서 1시간 반,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내내 고3 때를 제외하고는 진짜 좋다. 걷는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잘 되어 있었던 거죠. 또 교회도 굉장히 먼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도 걸어 다녔어요. 세월이 지나서 등산을 못하게 되면서 다시 걷기를 시작하면서 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사실 10대 시절에 굉장히 우울했어요. 고3 때는 정말 거의 울지 않고 잔 날이 없을 정도였어요. 베개가 축축히 젖을 정도로. 엄마랑 사이가 좋지 못했어서 그 당시 그래서 자살에 관한 책들은 읽을 수 있는 책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에 요절했던 천재들을 보면서 굉장히 동경했죠. 아, 전혜린 이런 책 보면서 30대에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말 철딱선이 없는 생각을 하곤 했었죠. 여튼 그때도 많이 걸어 다녔어요. 학교에서부터 집에까지 걸어오면서 참 매일 보는 광경인데도 매일 새롭고 맨날 똑같은 거리의 모습인데도 또 매일 새롭고 지금도 그래요. 걸을 때는 매일매일 그곳이 그곳 같지가 않아요. 그곳이 그곳 같지가 않아요. 매일 새롭고 재밌고 즐거워요. 또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산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참 등산 좋아할 때 한 번은 혼자서 등산을 했었는데 중턱에 올라갔을 때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옆에 딱 앉으시더니 혼자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다정하게 묻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 등산을 혼자서 하지 않아요. 근데 산책은 위험하지 않죠. 물론 뭐 등산이 위험하다는 건 아니고 산책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으니까 또 아무 때나 사실 방에서부터 현관문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고 하죠. 현관문만 뛰쳐나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한 게 산책 아니겠어요? 골목을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고 시장을 누비고 다니는 것도 재밌고 뭐 공원 산책도 재밌고 한강변을 걷는 것은 정말 환상적이고요. 둘레길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옛 정취들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폐경에 대처하는 독거노처녀의 자세. 첫 번째, 쌀밥을 줄이고, 두 번째, 근력 운동하고, 세 번째, 산책 열심히 하고. 사실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군대 갔다 온 여자친구 없는 다 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시장 갔다 오면 뭐 이렇게 물건도 좀 들고 또 차 빼달라고 하면 나가서 차도 좀 알아서 좀 빼주고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아들이 아니라 머슴이라고. 희생이 없는 가치는 없죠. 살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다 커서 자기의 삶들을 꾸려나가고 그리고 겪는 갱년기 중년의 여자들이 겪는 우울증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가끔 우울하고 쓸쓸한데 그렇게 젊은 시절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런 엄마들, 아내들의 마음은 더욱 힘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희생한 만큼의 가치나 보람은 꼭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저같이 어딘가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글쎄요. 자아 실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하고요. 아는 동생이 또 그러겠죠. 언니는 혼자 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참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또 한마디 하겠네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혹시 제 또래 남자분들이 들으시면 아내분들한테 좀 더 따뜻하게 잘 해주세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산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인 거는 같아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 태어나게 해줄 테니까 여자로 태어날래 남자로 태어날래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자로 태어나겠어요. 남자는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 이렇게 벅차고 힘든데 남자로 태어나서 식구들을 건사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또래의 중년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죠.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이 시대의 짐은 우리가 져야 되는 시기이니까요. 류현준 교수의 책을 읽다가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수명이 6, 70대까지가 전부였을 때에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3, 40년 사는 게 보편적이었다라면 지금은 수명이 100세, 120세를 논하는데 60살에 결혼을 해도 6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왜 뜬금없이 결혼 얘기냐. 또래들 보면 또는 저보다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이 자식 걱정을 할 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우리 애들은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다시피 결혼이라는 게 누가 등 떠민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말린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어지는 것은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또 저 또한 이제 아이 낳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생물학적 몸을 가지게 되었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다면 글쎄 같이 한번 살아보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의 종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폐경으로 시작한 얘기가 결혼까지 오게 됐네요. 이제 곧 장마철이 앞으로 다가오겠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혼자서 찐하게 산책 한번 어떠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